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 바로 LG전자입니다. 흔히들 백색 가전은 LGG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데이터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전회사를 넘어 B2B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 체질을 싹 바꾸고 있거든요. 막연한 기대감 다 빼고 오직 숫자와 펀더멘털을 통해서 현재 사업 구조와 2026년 턴어라운드 전망까지 아주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기업 소개 및 주요 사업부터 시작해서요. 핵심 제품과 서비스, 수주 현황, 생산 설비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요 리스크와 마지막 요약 결론까지 이렇게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기업 소개 및 주요 사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LG전자의 이른바 구조적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LG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기존 우리가 알던 모습에서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크게 4개의 핵심 사업본부 체제로 재편이 됐는데요. HS, MS, VS, 그리고 ES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게 냉난방 공조인 HEC 사업을 기존 가전에서 떼어내서 ES 사업본부라는 독립된 하나의 큰 축으로 아예 격상을 시켰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분야에 힘을 제대로 싣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4개 본부가 돈은 어떻게 벌고 있나? 2025년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실까요? 재밌습니다. 여전히 생활가전인 HS 부문이 41%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긴 한데요. 전장 부품인 VS가 16%,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신설 부문 ES가 1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신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무려 30%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 체질 개선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파트는 핵심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가전을 넘어선 확장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게요. 이 극명한 대비가 보이시나요? 한쪽에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프리미엄 생활 가전들이 보이고 다른 한쪽에는 뜬금없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죠. 이게 지금 LG전자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집 거실과 주방을 책임지던 회사가 이제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전기차 구동 부품을 만들고 차량 내 디지털 경험을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영토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죠. 사업본부별로 뭘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볼까요? HS는 이제 단순 가전을 넘어서 AI와 로봇을 결합한 스마트 홈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MS는 TV 기기 자체를 파는 걸 넘어서 웹OS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수익 구조를 완전히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하셔야 할 게 맨 아래의 ES, 에코솔루션 본부입니다. 고효율 칠러랑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쫙 깔면서 글로벌 B2B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수주 현황과 성장 잠재력입니다. 이 B2B 사업들이 얼마나 폭발적인 촉매제가 되고 있는지 장부에 찍히는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3천억 원. 와, 엄청난 숫자죠.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LG전자 생산기술원, 그러니까 PRI가 작년 한 해 동안 외부에서 따낸 스마트 팩토리 수주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주의 70%가 무려 북미 시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자기네 공장 짓고 라인 까는 데 쓰던 기술력이 이제는 밖에서 3천억씩 돈을 벌어오는 아주 강력하고 독립적인 B2B 사업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ES 사업본부 성장세도 정말 매섭습니다. 2025년 전체 칠러 수주가 전년 대비 17%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요. 옆에 데이터 센터 냉각 수주 좀 보세요. 전년 대비 300%, 그러니까 무려 3배나 폭발적으로 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걸 식혀주는 LG전자의 냉각 솔루션 수요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코솔루션 수주 파이프라인을 쓱 훑어보면 글로벌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북미 쪽 대형 프로젝트들은 이미 딴에서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중동에서는 무려 800메가와트급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냉각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글로벌 빅테크들하고 꽉 손을 잡고 차세대 액침 냉각, 칩 냉각 기술까지 미리 준비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시장을 완전히 선점해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번째 파트는 생산 설비와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어떻게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죠. 요즘 LG전자를 보면 제조 설비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아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공장하면 그냥 좋은 가전제품 대량으로 팍팍 찍어내는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공장을 무인화하고 효율화하는 제조 노하우 자체를 상품화해서 팔고 있습니다. 낡은 공장들을 싹 디지털화해주고 자율주행 로봇 투입하고 나중에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이 구독형 비즈니스. 이게 회사의 수익 구조를 질적으로 아주 영구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궁금하실 돈 이야기, 증권가 실적 전망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입을 모아서 2026년이 진짜 강력한 어닝 턴어라운드 원년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2조 5천억 원 수준인데 2026년 전망치를 보면 3조 5,400억 원에서 3조 7천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0% 중반대 성장입니다. 덩치 큰 기업이 이 정도 이익 성장을 낸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0.6에서 0.7. 이게 뭐냐고요? 40%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이 눈앞에 있는데도 현재 LG전자의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가 0.6에서 0.7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최저점 밴드에 머물러 있는 거죠. 회사의 펀더멘탈은 이렇게 막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의 평가는 아직 한참 얼어붙어 있는 이 엄청난 괴리감. 데이터가 이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을까요? 다섯 번째 파트, 거시경제적 역풍과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고민한다면 이 냉혹한 매크로 리스크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일단 미국 관세 정책, 이 불확실성 진짜 무시 못하고요. 글로벌 TV나 일반 가전 수요가 꽉 막혀 있다는 것도 꽤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인데요.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LG전자의 미래 핵심 엔진인 VS 사업부 성장 속도에 콱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점 확실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원자재나 물류비 오르는 것도 꾸준한 골칫거리죠. 물론 LG전자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관세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북미 현지인, 미국이나 멕시코 쪽의 생산 비중을 전략적으로 팍팍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멕시칼리 지역의 신규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건 아주 발빠르고 물리적인 대응책이죠.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흔들려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약 및 결론. 과연 이 펀더멘털의 무게추는 어디로 기울까요? 오늘 살펴본 수많은 데이터들,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2026년은 실적, 배당,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동시에 부각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고마진 B2B 솔루션으로 뻗어나가고 AI 데이터 센터 꽉 잡고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꾼 결과가 결국 2026년 재무제표에 확실한 이익이라는 숫자로 꽂힐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듬뿍 담긴 문장이죠.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년 대비 3배 폭발하는 데이터 센터 냉각 수주, 그리고 연간 40%가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 성장 전망. 하지만 그 반대편 저울에는 짙게 깔린 글로벌 수요 침체와 무역 장벽이라는 묵직한 리스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B2B 확장이 과연 이 거시경제의 역풍을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을까요? 숫자는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